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톡스타 2부 오늘은요, 해외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짚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풀어가시고요. 제가 지금 퀴즈를 다시 한번 내드릴 건데요. 일부에서 퀴즈를 힌트를 안 드렸더니 오답이 왔습니다. 오답을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퀴즈부터 보고 가시죠. 자, 2부에서 퀴즈 다시 한번 힌트와 함께 내드립니다. 미국 대표 IT 기업이자 미국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팡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아마존, 2번 애플, 3번 알리바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미국 IT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뭔가 이 중에 중국 기업이 껴있는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반도체주가 아닌 그런 기업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뒤에 왠지 김보은 스타가 한 번 더 힌트를 드릴 것 같아요. 요즘에 힌트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채널 계속해서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LG 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LG 사단이 특별 무료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 회피 결정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제로 무료 강연회 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저녁에 뒤풀이까지 신나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수요일이니까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오늘은 글로벌한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외 선물하고 관련된 코너인데요. 국내가 좀 더 너무 좁기 때문에 좀 글로벌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L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맨의 김원스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한 1년 동안 내내 떠든 것 같아요. 중간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중간선거 끝났는데 뭐 이거밖에 없냐, 겨우 이 정도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오늘 증시는 중간선거 영향도 있었지만 이 중간선거 영향의 확장판이죠. 갑자기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공화당이 하원 졌다고 해서 이렇게 연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지금 깔아져 있는 복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요것 때문에 오늘 경협주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좀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일장부터 아마 이 중간선거 결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 중간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해외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중간선 결과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FOMC하고 계속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한번 해외 시장 뭐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좋은 상품들 투자할 만한 좋은 상품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롱맨 쇼맨에서 함께해 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해왕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해왕스타님, 드디어 끝났습니다. 중간선거가.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별거 없었어요, 사실. 네, 그냥 예상대로 넘어가가지고. 중간선거 결과 함께 한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사실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는데 공화당이 사실상 이긴 거죠. 네, 이겼어요. 보면은. 공화당은 네. 잔치집 분위기예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석수 차이도 이제 하원 쪽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제 상원 더 벌렸고. 그죠. 네. 상원은 더 벌린 상황에서 주지사도 좀 우회도 많이 가져갔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 네. 이제 트럼프 자체의 정책 자체를 옹호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투표가 진행된 건데 대단한 거죠. 사실상 대단한 거고. 원래 집권당이 중간선거 거의 잘 못 이기는데 거의 이 정도면 이겼다고 봐야 되는데요, 완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겼다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승리죠. 네. 이게 누가 하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했냐 그 결과보다는 원래 예상치보다 더 많은 석을 공화당이 그렇죠. 가져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책 자체라는 트럼프 정책 자체에 대한 기조 자체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서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한 번 더의 찬스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겠다. 뭐 네. 이 정도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 기회를 좀 제공해 줄 거다. 네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을 열렬히 응원했는데 저는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싹 이기고 주지사 다 석권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탄핵 정국 들어가서 트럼프 끌어내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는데 예상했다면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인데 사실 요 바람은 투자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위기도 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해외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뭐 공화당 분들한테는 뭐 축하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예, 축하드린다는 거 예,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자, 네. 중간선거 결과를 좀 보셨는데 뭐 네. 중간선거 여파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곧 강연회를 하신다고. 네. 그것도 저랑 같이 하신다는 얘기가 아, 있는데. 근데 타인처럼 얘기하시네. 예, 타이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같이 합니다. 이제 네. 그런 이 강연회 뭐 내용까지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네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중간선거 결과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매번 제가 톡방에서 올려드렸던 사자성어 같은 단어가 있죠. 예. 어떤 상황? 상공하민. 예, 상공하민. 예, 이번엔 그냥 상공하민이다. 왜냐, 일단 하원은 뭐 일단 표결수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하원 자체는 근데 솔직히 상공 될 뻔했어요. 솔직히 되게 네, 그럴 놀랐었어요. 가능성도 조금 있었는데, 근데 뭐, 이미 아까 4, 5시부터 이미 표차가 50%를 넘어섰어요. 50% 넘어서서 이미 민주당이 배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였고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슈였습니다. 왜냐, 애초에 뽑는 배석수 자체가 민주당 배석을 뽑아서 그 중에서 다시 공화당과 민주당을 배치시키는 그런 투표였기 때문에 상원은 무조건 그냥 공화당이 이길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뭐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지였고요. 하원이 그나마 조금 더 공화당이 선방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생각보다 좀 앞으로 정책하는 추진에 있어서 공화당의 표결이 상당히 많이 좌우할 수 있겠다.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보다 공화당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트럼프의 지금 사고방식이 또다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 표결수 차이가 굉장히 좀 적지 않나라는 부분이 살짝 문제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상공하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나스닥이 급격하게 꺾인다거나 뭐 S&P가 급격하게 꺾인다거나 혹은 뭐 골드가 급격하게 꺾인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트레이딩은 오히려 더 철저히 기술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가치평가의 신규 반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 굉장히 작습니다. 금융 종목 안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발표로 인해서 변동을 줄 수 있는 핵심 종목들 딱 2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채권이랑 중국 증시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플레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이 플레이를 보여드릴 종목들 트레이딩이 ETF로 이루어질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토픽을 이번에는 좀 ETF로 잡아봤어요. 사실 뭐 해외 선물에 관련된 얘기도 드릴 거고, 주식의 연장선에 대한 얘기도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주식 하시던 분들과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굉장히 좀 크죠. 여기서 일로 넘어오기도 힘들고, 해외 선물에 한번 맞들리고 나면 주식이 수익률이 안 보여요. 주식 5% 막 4% 움직이는 거 수익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중간 절충선에서 사실 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현명하게 해외 선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 ETF랑 ETN 상품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해외 선물에 대한 이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트레이딩을 좋아하지만 단타 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주식을 좋아하는데 맨날 매수장만 들어가다 보니까 공매도에 당한다. 이런 분들께서는 공매도를 오히려 개인이 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증시로 열려 있는 거는 뭐 ETN, ETF 혹은 이제 그 외에는 파생 선물이나 옵션으로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장 안에서는 ETF, ETN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매도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관련 내용들 한번 스터디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강연의 내용까지 한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 사실 저는 공화당이 좀 승리라고 좀 봐줄 수 있는 게 이제 인디애나 완전 격전지 인디애나에서 승리를 했고요. 플로리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플로리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플로리다 가져가면 차기 대권도 뭐 가져간다며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또 한 4년 더 하는 거 아닌가. 2년 뒤에 참 암울합니다. 암울한데 제 생각만 암울한 거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과연 이 민주당이 과연 우리나라 대북 정책이나 그 밖에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과연 반대쪽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하고 별로 차이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민주당이 어떤 행보 보냐에 따라서 오늘 좀 시장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우리가 좀 주시해봐야 되는 게 또 11월 11일에 이제 관군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시청자 퀴즈에서도 나왔던 그 알리바바라는 그룹이 관군제, 미국에서 관군제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아마 퀴즈 정답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 이 관군제도 있고 그 밖에 이슈들이 이제 11월 달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과 함께 FOMC 회의도 있고요. 이런 이슈들과 함께 어떻게 좀 우리가 시장을 대처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해외 선물, 해외 투자 상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해외 상품 핫딜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뭐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는 보여주지 않죠. 근데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먼저 해안스타님, 지난주에 어떤 상품들 얘기를 해주셨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추천드린 종목은 이제 나스닥 매수였죠. 네. 이제 나스닥이나 S&P나 뭐 동반 같은 미 증시기 때문에 같은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시황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6,600 지지받고 올라가다 이 얘기 그걸 굉장하게 강조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선거 결과 자체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공화당이 어쨌든 간에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은 미 증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호재가 가능한 부분이었고, 저는 선거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랠리에 대한 다시 상승장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게, 선거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완전 불확실성 제거라는 그죠? 생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당일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면 엄청난 하락폭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히려 열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 그 기회를 좋아해요. 네. 그 기회를 노려봤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압세를 했다면은, 압승을 조금 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면은 엄청난 눌림장과 함께 매수를 볼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을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기회를 주지 않는 국면인데, 어찌됐든 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미 증시상은 선거 결과도 따르겠지만 어쨌든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선거라는 거는, 공화당 승리라는 거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호재가 엄청나게 작용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 증시 자체도 이제 조정 국면도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많은데 조금 손절 라인을 이제 어느 적정 수치까지 오면은 걷어야겠다 이 마인드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오늘 지금 많이 나스닥도 올라왔고요, 지금. 네, 지속 상승이 앞으로 가능한 종목이고 제일 지금 사실 이제 나스닥을 추천드린 이유는 손익비 구성이 제일 잘 돼요. 이제 손절과 수익에 대한 비율 자체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좀 탄탄한 종목이다. 이래가지고 좋아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유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 네, 이것은 품목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요새 들어서 달러라든가 이제 오일도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조금 매매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골드 유로를 조금 손을 대지 않는 종목이 왜 그렇게 됐냐면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손절이 더 길 수 있고 수익보다는 그쵸. 수익 손절을 따져봤는데 자리가 손절 자리가 좀 더 크고 수익이 그다지 뭐 이렇게 효율적인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지금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겁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손절 라인 자체를 보통 최근 장세, 이제 몬스터 랠리라고 표현을 하죠. 최근 네. 언론에서. 이 표현 자체를 너무, 멋있게 생각하는데, 몬스터 랠리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손절이 보통 50틱은 그냥 넘어버려요. 50틱, 100틱은 구사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유지되면서 익절 자리는 100틱, 150틱, 200틱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손익비 구성은 된단 말이죠. 이 증시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이렇게 클수록 당일 추세 자체가 확확 잘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회를 좀 살려갖고 데일리 매매라든가 장기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제 판단하에는. 근데 달러 지수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달러는 지금 FOMC에서 이제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어떤 시황 자체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변동성이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고 박스 랠리를 조금 이어지는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손익비를 구성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 이 판단이 지속적으로 열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유로 급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하나라도 가져갔으니 네네. 여기에 대한 이바람일까요?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달러가 지속적인 추세 하락은 보고 계시지 않고 그냥 박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이제 오늘 저가 지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자면은 정확하게 맞아버렸네. 이건 아하, 뭐냐? 이건 뭐냐? 오늘 그쵸, 여기서 네.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거는 여러분들 선거는 굉장히 단일적인 시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급격한 이슈몰이라든가 소멸성 재료예요. 이게 시황이 절대 되지 못해요. 선거는.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 지지하는 거, 트럼프가 지지하는 앞으로 지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근데 달러가 지금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트럼프가 약간 좀 살짝 그래도 기세를 뭐 역사적 승리라고 또 트윗을 남겨놨던데 네. 이 트럼프 자기 승리라고 생각하고 또 남들이 평가하면서 공화당이 선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FOMC에서 약간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살짝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최근 정황 상태가 파월하고 이제 트럼프의 대립이잖아요. 네. 상황 자체 계속 이견을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뽑아놨더니 아주 그죠. 말한다 생각했죠. 무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FOMC라는 거는 미국 독립적인 기구야 독립적인 되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거 자체는 달러 차트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9일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변화를 중요할 일으킬 수 것인가. 있겠네요. 예, 근데 중요할 수 선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FOMC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도 놀랍지 않을 거예요. 왜냐? 기다리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달러를 투자하는 그 상황이라면은 통화 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보다는 이제 9일이죠. 이제 금리 결정하고 금리 결정은 어차피 이번 달에 동결이겠지만은 거기서 코멘트가 어떤 좀 성명서를 내뿜느냐에 따라 앞으로 기조 자체가 변화가 많이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이 추세가 이어갈지 아니면은 자 지지를 또 한 번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해버린다면 이 지지 밀릴 거예요. 지금 제가 긋는 지지 자체가. 그러면 이 지지가 밀린다면 유로 매도로 또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이어져요. 그러면 미리 덤비지 말고 약간 네. FOMC 좀 보고 방향성이 좀 나오면 그때 좀 보자 뭐 이런 주의. 3일 동안 유로 관련해 갖고는 저는 관망을 유지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딱 얘기를 드릴 겁니다. 매파입니다.
지지 밀렸습니다. 유로 매도 접근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수가 기다릴 게 너무 보이고, 일봉상 지지받는 그림도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좀 멈출 가능성이 커요, 오늘 당일에는. 달러가. 그리고 9일까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는 입장 자체가 강하고 그 성명서 내용으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지. 근데 증시 자체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점 좀 판단하시고 달러 자체는 통화 정책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되니까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나스닥 얘기해 주셨는데 나스닥 추세가 상당히 좀 그래도 저점을 정확히 좀 잘 잡아낸 그런 모습이고요. 이 저점 잘 잡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 부분도 꼭 우리 해양스타님 방에서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자, 지난주 해외선물 핫딜 어떤 상품들 가지고 나오셨었나요? 네, 일단 오일이 롱에 숏에 대한 포지션, 그다음에 네, 오일 숏. 천연가스가 오히려 반대 포지션으로 롱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이번 주에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천연가스 무섭게 올랐어요. 네, 너무 천연가스가 어마무시하게 거의 올랐습니다. 뭐 말도 안 될 만큼의 갭상승을 아예 시켜버렸고요.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롱에 대한 포지션 중에 제일 좀 특이한 게 천연가스다 보니까 천연가스만 단독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물장은 외도 ETF는 장기적으로 매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에서는 매도를 치셔야 된다, 당분간. 네. 그리고 6.2선까지 밀어서 내리다가 그 다음에 6.2선부터 ETF 매수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6위에서 꺾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물장에서는 매도를 보시면은 안 돼요. 네. 선물장에서 지금 이제부터 다시 사실 이란 재료가 일단 이란 제재하려고 그랬더니 8개 나라 예외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포함되고 네. 약간 이 부분 양이 좀 커서 이렇게 밀렸던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이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란 제재는 뭐 어차피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도랑 중국이 뒤로 따로 계약을 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공급량이 유지될 거다라는 관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내려왔던 차트였고요. 근데 이번에 발표 끝나고 나서 오히려 8개 국가까지 굳이 늘려가지고 제재 생산을 연장을 해주나? 라는 판단이 굉장히 좀 시장에 강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더 밀렸습니다. 어제장에. 어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밀렸는데, 근데 이 부분을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본인들의 오일 단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공급량을 이란이랑 체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트럼프 자기 선거 지지율하고 오일 가격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좀 많이 내리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진짜로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투표율에 있어서 오일 가격 떨어뜨려 주겠다는 대통령한테 당연히 투표를 하는 게 좋죠. 일반적인 미국인들이라면은 그런 게 정상적인 판단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뭐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일 가격 떨어준다는 대통령한테 투표를 던지는 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에 하원 표결도 상당히 좀 높게 표결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표결 딱 얻고 나서 이제 중간선거 끝났으니까 바로 정책을 전환해가지고 다시 고유가로 전환을 해버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쿠에스천 마크가 던져지는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기업들의 비율을 맞출 필요는 이제 없어졌죠. 지금 내년도부터는 기업들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는 사실 뭐 재임기를 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재임기를 노리기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냥 노릴 것 같은데. 노릴 거는 같은데, 그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와도 그거는 지금 붙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임기 안에 최대한 본인들의 기업 그리고 미국의 재정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단 물론 이제 기업들이 전부 다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팔아서 생산하고 그런 모든 수요 과정들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일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는 안 올리길 바라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린 게 65에서 70 사이가 트럼프가 원하는 가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 가격대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70선 정도에는 가까운 게 좋습니다. 왜냐? 일단 미국 기업들이 손익비가 보통 지금 70선에서 대부분의 셰일 오일 생산층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70 도달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렸었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못 오르니까 생산량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손익비가 여기서 겨우 딱 맞아 떨어지는 기업들일 뿐인 겁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60선대 초반대까지 내려와서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미국 생산량이 이제 감소한다. 네, 미국 생산량, 이제 셰일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셰일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감소가 들어가면 당연히 또 다시 오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6위는 거의 지금 셰일 업계 입장으로 볼 때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은 단타적으로는 치실 수는 있어요. 단타적으로 치시더라도 길게 100틱, 200틱씩 트레이딩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왜 또 반대의 차트를 보여줬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영향이 딱 봐도 시점상으로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천연가스랑 오일에서 다르게 나타났냐. 일단 오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요를 감소하도록 오더링을 내리는 그런 오더를 8개국한테 펼쳐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인데 8개국한테는 일단 이란 원유 수입해도 괜찮다. 수입해도 괜찮은데 차차 줄여 나가서 나중에는 거의 이란산 원유는 수입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도록 키핑을 하되 장기적으로 가격을 떠나서 수요량 자체를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가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지금 이번에 판결은 단순히 수요량을 시장에 줄이는 역할을 시켰습니다. 이란 쪽으로 다 이동했으니까요. 이 수요량들이.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사우디의 수요량은 분명히 줄어드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공급량은 절대로 안 줄이고 있죠. 사우디는 오히려 증산했고 미국도 계속해서 공급량 저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연 드릴 때, 저번 주 목요일날 강연 드릴 때 데이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일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천연가스는 좀 다릅니다. 왜 천연가스가 다르냐? 지금 이란 제재가 들어가기 전부터 천연가스는 주변국들 그리고 심지어 유럽까지도 전부 다 이란 쪽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겠다라고 오더링을 내렸었죠, 미국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번 제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오일이 전부 다 뭐 감산을 들어가고 계속해서 수요량이 전부 다 미국이랑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고 이란이 계속해서 공급량을 줄이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천연가스는 절대로 줄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체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량도 역시나 유럽이 계속해서 오히려 지금 이란산 천연가스를 추가적으로 수입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천연가스로 인한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패턴과 오일의 패턴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일에 대한 이란 수요량은 줄어들고 천연가스 수요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채권까지도 이번에 ETF 매도 신호를 드렸는데 오늘 중간선거 결과가 채권의 방향성에 조금 변화를 줄 것 같아서 채권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이제 최근 장에 들어서 이제 10월 초반에서부터는 매수장 플레이를 들어가시다가 118포인트 31.0 여기서부터는 ETF 매도를 들어가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ETF 매도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 117포인트 23.0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폭의 하락을 나타내줬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장에 와서 기술적으로 지지 걸린 부분도 있지만 오늘 중간선거 결과가 그냥 기존에 예측했던 대로 상공화민이 나왔죠. 상공화민이 나온 만큼 지금 채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하원이 앞으로 미국의 재정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안 평가 들어가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작년도에도 뭐 샷다운을 추진하고 샷다운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예산안 통과 안 될 때마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하원은 좀 얘기가 다르죠. 이번에 하원은 사실 저번 공화당 의장 출신도 마찬가지로 하원에 있으면서도 트럼프가 만약에 셧다운을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부 구성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트럼프의 예산안에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원이 득표수가 일단 공화당보다 많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어떤 트럼프가 예산안을 이번에 올해 말에 추가적으로 제시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브레이크가 굉장히 세게 걸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예산안 부분은 전부 다 채권 발행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장에서는 반등은 좋지만 추가적으로 채권에 대한 발행량수가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ETF에 대한 매도 관점을 그대로 끌고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채권 부분도 일단 민주당이 하원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뭐 사실 곱게는 아마 통과는 안 시켜줄 거다. 트럼프 예산안 같은 경우 아마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지금 느껴집니다. 태평양 건너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이를 갈고 있는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게 벌써부터 느껴져요. 느껴지는 올해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상품 하면은 가장 변동성 큰 상품 하면 팔라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가 있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 렐컴도 같은 경우가 이제 천연가스 미국이 수출 일변도로 많이 돌아서겠다라고 한 뒤로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가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도 있고, 팔라듐은 워낙에 요즘에 이제 많이 쓰죠. 그 휘발유와 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매연 저감 장치로 쓰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팔라듐이 금값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이 금값보다 더 비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거의 왔습니다. 거의 따라잡으러 거의 왔는데 이 부분도 또 한번 좀 시각을 다양하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다 보입니다. 팔라듐은 사실 예전부터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팔라듐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핫데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 주는 과연 어떤 것들이 많이 움직일지 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데이를 어떤 것들이 가져오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해양스타님 나스닥 그대로 밀고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에이지스템스타님께서는 유로하고 달러 인덱스, 사실 달러 인덱스 방향이 쉽지가 않은데 일단 유로하고 달러 인덱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나오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먼저 해양스타님, 역시 또 나스닥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하셨는데, 나스닥 과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FOMC 회의까지도 이번에 껴있는데, 어떤 스타일로 좀 접근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어쨌든 지금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확대되는 장이다 보니까 판단 자체를 내리는 거는 이 구간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거가 지금 일단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오늘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지지를 뛸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랠리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의 모멘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제 매수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파동 자체가 이제 추세적으로 나오면은 일목 적용이 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고 있어요. 시황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공화당,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민주당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상황이고, 앞으로 기조 자체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지속적인 고가 갱신과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에요. 네, 그렇죠. 네. 달러에 대한 약세장을 원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심하지만은, 중요한 건 어쨌든 달러라는 거는 FOMC에서 주관하는 거지 트럼프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죠. 증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방향성을 끌 수 있겠지만은 FOMC 회의를 보고 달러를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는 이 관점 자체는 저는 유지를 하겠고, 어쨌든 지금 모멘텀 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날아가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좀 체크를 하고 이 기준 하에서 좀 매수 관점을 지속적으로 좀 볼 생각이고, 자, 여기서 이제 터져버리면은, 이제 매수비로 터져버리면요, 장세가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냐면은, 자, 상단에 이런 하방 코스에 대한 반대 시황이 나와버려요, 상황이. 근데 올해 이제 1월 초 차트를 좀 보면은, 모멘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발동이 됐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냐면은, 자, 완전 강한 상방 자체가 이어지는 국면 자체도 많이 한번 나왔어요. 쫙쫙쫙 뽑아지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기대하는 이제 장세 자체를, 이런 장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분위기를 띄는 거는, 저는 이제 강연회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10년에 오는 한 번의 이제 매도 풋장세는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은. 그래서 이 랠리, 몬스터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좀 더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고,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하방에 대한 완전한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판단을 안 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생각했던 방식이고, 앞으로 이 기조 자체를, 제가 보시는 녹색 선 자체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매수라든가 매도, 몬스터 랠리를 즐길 생각이에요. 이 랠리를 엄청 즐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익성을 엄청 뛸 수 있는 장세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타임이냐? 지지 받는 국면인데 매수만 봐야 되는 국면이 돌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도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매도뷰가 이만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아직은 그 현상 자체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공화당까지 이겨버렸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연도 초죠? 네. 그런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내포되는 거예요. 사실 또 이렇게 산이 깊어야, 산이 높아야 떨어질 때 또 재밌죠, 또. 네네, 맞습니다. 산이 깊어야 골짜기도 깊으니까 산이 높아야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산을 아직 좀 더 쌓아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네네. 좀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FMC 얘기 좀 보면서 좀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상방 정도 어느 정도 좀 바로 진입이 가능한지. 근데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 아닌가요? 약간? 네네. 일단은 오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보일 수 있을 기회가 아니요. 근데 여기서 많이 혼란을 겪으시는데 예. 야, 이거 많이 올랐다.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더 가. 예,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고점을 예상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볼 때 그러다 더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 뷰는 매수인데 매도 생각을 하고 주문은 매도를 넣어요. 주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약간 이렇게 꼬입니다. 약간 꼬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한번 좀 왜냐하면 솔직히 아직 장이 개장을 안 했습니다. 미국에. 미장도 개장 안 했어. 예, 심지어. 개장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저는 매매를 굉장히 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손절폭에 대한 딱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요. 그래서 내일 이제 톡스타도 무방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많이 양봉을 쪘네. 야,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괜히 몬스터 랠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근 장세 자체가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건데 오늘 고점 어디입니다 이런 거 예상하면 안 돼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추세에 대한 지지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걸 함부로 예상하는 순간은 거기서부터 이제 패턴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딱 있는데 그 기준이 깨졌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보는 약간 그런 형태를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는 사실 이제 증시에는 좀 영향이 안 끼칠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달은 좀 약간 평이하다, 네, 평이할 거다. 선거 자체는 영향을 끼치겠지만 증시에는 이제 FOMC 회의는 크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사실 크다. 12월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12월 과연. 그죠. 12월 과연 인상을 하면서 또 세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인상을 하는데 좀 약하게 얘기할 건지, 인상을 아예 안 하면 좀 쇼킹할 것 같고요, 정말. 네, 정말 쇼킹할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우리 한번 사진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하고 몰래 손잡고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웨이지 시스템스타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게 지금 현재 두 개 가지고 나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일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유로하고 달러 인덱스. 네. 유로하고 달러 인덱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하고 달러 인덱스 아주 상극을 달리는 환 상품들인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을까요? 일단 좀 미리 하나 좀 짚어드리면 오늘 나스닥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단타 위주의 플레이만 하나 더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6868선 아까 손절 라인 드렸고 7200선 그 다음에 2차 청산 7368선 단타 포인트 드렸기 때문에 이거 기준 트레이딩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유로 좀 짚어드리자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채권의 방향성 그리고 달러의 방향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갈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 패턴을 보시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보실게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연간 플레이가 딱 보이는 게 최근 트럼프 집권 이후의 플레이입니다. 이제 딱 집권 들어가자마자 본인은 이제 약달러를 추진한다라는 거를 집권 초반에 바로 얘기를 하면서 약달러를 바로 만들어냈었고요. 근데 정확하게 딱 1년 차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부터 강달러로 간다 하면서
추세를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2월 달 되면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또다시 약달러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노린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약달러를 추진을 시켜서 본인의 어떤 채권에 대한 가치 부분을 존중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채권 가치 부분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방으로 올라가주게 되면서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약달러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의 핵심 포인트는 금융권으로의 수익입니다. 환차익 수익이죠. 사실 이 환차익 수익 기준이 많은 외국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신호를 관찰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 환차익 기준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금융권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잠깐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유로 보니까 유로 같은 경우 오늘 약간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반등을 한 상태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과연 선거 이후에 단순하게 반짝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는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과연 꺾일 건지 추세적으로 꺾일 건지가 중요한데 사실 꺾여도 저점이 워낙 많이 이렇게 고점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한번 궁금한 점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1.18109 라인, 이 라인 못 뚫고 있거든요. 못 뚫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올라갔을 때 뚫을 건지가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미국이 과연 12월에 금리를 과연 인상을 하되 인상한 게 뭐 뒤에 코멘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거나 이럴 경우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고점에 과연 이걸 뚫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흘러가는데 지금 1년차, 2년차 얘기해 주셨는지 3년차 들어가는데 과연 이때 좀 방향을 바꾸느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문신 장관으로 하여금 해가지고 약달러를 소동한다. 이런 얘기 했다. 그 다음날 바로 말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하는 걸까요? 강달러를 선호하는 걸까요? 근데 해양스타님이 아까 약달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흐름상 강달러인데 그럼 내년차, 3년차에 과연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사실 약달러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 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세워야 돼요. FMC가 일단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2019년, 20년도를 향해 지향하는 FOMC 이제 목적성 자체가 중립금리가 3%에서 심하면 4%까지도 달성을 목표로 달리고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계속 간다. 네네. 가긴 간다. 그럼 이거를 역전시킬 만한 그 상황 자체는 뭐냐면은 반대 통화인 유로예요. 유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은 굉장히 띱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자체적으로 ECB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화끈하게 뭔가 이제 유동성을 줄이지 않는 한 네네. 약간 반전하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AG 시스템 스타님께 잠깐 마이크가 꺼졌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포인트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마이크 발언 권한을 뺏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동안 아쉬웠는데. 네, 좀 재밌네요. 네, 스타님 얘기한테 유로 얘기를 좀 더 들어가지고. 네네. 일단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세로 가다가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패권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바마 행정부 때 중앙 라인이었던 96.68 포지션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터닝을 주기 제일 좋은 시점이죠. 근데 이 포인트에서 저번에도 한번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맞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라인이네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추세가 진행이 되더라도 98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스톱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98보다 더 일찍 그냥 이 선에서 바로 또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서는 최근에 만들고 있는 이 추세선 지금 95.60 정도에 딱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봉이 지금 여기가 추세선 저점인데 여기를 뚫고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방세로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실 포인트가 그 민주당이 하원 들어가면 달러 인덱스 좀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통화가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이유를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증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쫙 터졌었죠. 증시 차익 실현 물량들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파월 의장 때문에 터진 건가라고 오해를 좀 하셨는데 오해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트럼프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주목을 시키다 보니까 파월이 어떤 중책임자가 된 것처럼 얘기가 돼버렸지만 사실 중간선거 이전의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철저하게 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 항상 호재의 인물이었죠. 근데 트럼프가 집권을 잃게 된다. 이거는 그냥 증시 자체에 마이너스 요인을 주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물량들이 달러를 안 털고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시로 빠져나와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외국으로 안 나가고선 그냥 미국의 예금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딱 중간선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공격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을 던지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익시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증시를 추가적으로 터는 이슈가 되느냐, 그러게 보기에는 이미 먼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치와 결과치가 똑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털 물량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미리 털어놨던 물량들을 예금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공화당 득표수가 민주당을 넘어설 수도 있었죠. 하원에서 넘어설 수도 있었는데 넘어서면은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빠르게 재진입 물량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예측치랑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청산했던 물량들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하던가 아니면 그냥 예금으로 남겨두던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그 때문에 돈이 그러면 신흥국 통화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 돈이 지금 신흥국 통화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장 보시면 항생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오늘 원달러도 좀 괜찮았어요. 네, 원달러도 괜찮았고 지금 지수 상품 보시면은 이제 항생 인덱스 차트 계속 상방으로 올라오다가 살짝 꺼지긴 했는데 그래도 양보가 계속 뛰면서 상승해주고 있죠. 근데 항생이 지금 한 6일 전부터 올라왔어요. 6일 전부터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일단 상원의 하원 비중이 상공하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에 대기하고 있던 달러 물량들이 이제 딱 표결 나오고 나면 청산하고선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중국 증시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에서 트레이딩이 매수 물량으로 빠르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반등 추세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매도 추세 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중간선거와 연결이 되는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달러 인덱스랑 제일 100% 연동성이 높은 상품 하면은 또 유로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딱 정확히 반대의 포지션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포지션은 조금 이따가 이제 베스트 포인트 리뷰할 때 드릴 텐데 이제 1.14295 포인트의 지지선을 그어드렸고 진입 포인트는 320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거의 저점 부근에서 들어갔는데 거의 저점이네요. 지금 이 포인트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 추세가 강하게 좀 터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지금 어제장부터 계속해서 지지 라인이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장, 그다음에 오후장, 그다음에 오늘장 들어서 계속해서 연속된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기초점이 됐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 만큼 앞으로 매수 포인트를 계속해서 홀딩을 하실 때 기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 플레이 당분간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랠리가는 보실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베스트 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픽으로 보면 그러면 유로 뭐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 것 같은데 뭐 베스트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을까요? 네, 베스트 픽 골드 유로 이렇게 두 가지 포지션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골드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 중간선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예측치랑 달라지면은 그냥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일단 골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데 예측치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일단 골드 플레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제 골드에 대한 매수 플레이를 2개를 연속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5.7, 그 다음에 4.0, 4.0이 거의 어제장의 저점이었죠. 그래서 이 두 포지션에 대해서 드렸었고, 지금 오늘장의 매수 플레이로 딱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거는 단타 기준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늘장 지금 37.4 기준으로 청산 가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산을 가셔야 되는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장기를 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선물 들어가셨던 분들도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ETF 진입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진입을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에서 만약에 달러에 대한 금리 인상 이거를 확 틀어버린다 혹은 관점을 더 추가적으로 제시해버린다 이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한 리딩 추가적으로 보시고 이번 강연회 때 FOMC에 관련된 얘기들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스트픽까지 봤는데 베스트픽은 이제 A시스템 스타님의 톡방에 가시면 픽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 픽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바로 민재con님께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해외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뤄봤습니다.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미국 대표 IT 기업이자 미국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빵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김본스타까지 또 힌트에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정답이 정말 많이 왔다고 해요. 1번 아마존, 2번 애플, 3번 알리바바였습니다. 정답은 3번 알리바바였죠.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자리로 공개할게요. 2691님, 그리고 1685님, 그리고 1139님, 그리고 5729님, 그리고 5664님까지 이렇게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모르는 전화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LG 사단의 무료 강연회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 찾아가셔가지고 많은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